안녕하세요. 우상보리십니다. 오늘도 시장이 약간 개떡 같았죠. 이노 외국인, 진짜 주장창 팝니다. 기관은 뭐 같은 금액을 사는데도 이렇게 지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주구장창 팔아셨겠죠. 그러니까는 코스피가 힘이 없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잘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는 바가 없는 건지. 오늘 거래량이 터졌네요. 내일 뭐 그 위클리 만기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거래량이 조금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뭐 크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외국인이 막판에 좀 샀네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약간 언밸런스 한 건 있지만 코스닥은 특히나 더 외국인의 어떤 매매 형태에 따라서 지수가 춤을 춥니다. 외인이 사면 오르고 외인이 팔면 떨어지고 기관은 뭐 힘이 없습니다. 지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안 좋죠. 지수가 안 좋아요. 여기서 올라갔으면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뭐 며칠 이렇게 명절 전이고 하니까 조금 뭐 쉴 수는 있는데 바로 치고 가는 게 좋은데 안 치고 가네요. 조금 다음 주에 치고 가려고 그러는지 명절 지난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거래량이 늘었네요. 여기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 좋은 건 아니죠.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뭐 받아준 건데 밑에서 그냥 받아준 거죠. 밑에서 받아준 건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제 짜증 짜증나서 죽겠네요. 이게 오늘 치고 가야 되는데 치고 가야 되는데 5%나 하라. 짜증. 제가 여기 시가나 이날 시가나 저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돈이 들어온 자리라서 그래요. 물론 훼손하고 갈 수도 있어요. 뭐 형들 마음이죠. 돈 있는 형들 마음인데 그래도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쵸?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집이 끝난 거예요. 매집이 끝난 거고 왜냐하면 주가가 이 박스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여기서 추세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그냥 죽을 주식이면 항상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요. 이 중요한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만들어주는 이런 저점 있죠. 이런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입니다. 이거를 지지선 여부로 활용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할지 안 할지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매에 이용하자 한다면은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사고 요런 데서 변곡점에서 사는 거예요. 샀는데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안 깨고 이렇게 상승하면 당연히 익절할 기회를 주는 거고. 하여튼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바로 N자로 해서 한 방에 돌파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렇게 시간과 이런 시도를 계속 합니다. 예, 시도를 하고 이날 뭐죠?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걸 모르겠네. 아마 공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공급계약 공시 때문에. 그래서 뭐 주포형들이 이거를 알았냐 몰랐느냐,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러한 주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포형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스권 구간이 이제 매직 구간이에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이게 매집이 아니에요. 그쵸? 매집을 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완전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을 충분히 했으면 돌파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돌파를 왜 시킬까요? 예, 위에서 팔려고. 예, 이 높은 가격에서 팔라고 돌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기껏 매집해갖고 여기서 다 팔고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뭐 몇 프로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 투자 자금이 큰 사람들은 이 정도 상승 갖고는 얼마 먹질 못해요. 자기가 사고 팔면서 그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매집이 끝난 것이고, 예, 그거는 이 주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뚫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실립니다. 잘 안 뚫려요. 예, 왜냐면 전국 단타들이 다 달라붙어요. 진짜 많은 단타들이 달라붙는다. 어찌 보면 이 3천억 중에서 진짜 한 1,500억은 단타들이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1,500억 이상, 2천억 막 이렇게. 진짜 조포형들은 많은 돈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타도 떨구고 뭐 이런 거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일단 물론 여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추세 상승이 갈 것이다. 예, 보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익이 뭐 당연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포형들도 이 부분에서 팔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고 이거를 만들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올라가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고 오늘 또 요거 똥발먹기 이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얘도 이렇게 그쵸? 이제 여기 박스권이죠. 예, 여기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여기 박스권 이렇게 상승했다가 저점 만들고 저점을 이렇게 계속 높이고 있죠. 예, 여기서 한번 깼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자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와서 박스권 돌파를 시켰죠. 예, 돌파를 시켜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추세 매매는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한 5%인가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똥 밟은 것 같아요. 약간.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도 샀어요. 제가 아프리카 TV도. 아프리카 TV도. 얘도 이렇게 상승해서 한번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고 한 번 더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뚫었죠. 이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뚫었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주포형들이 한 거죠. 이게 정석이에요. YIK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YN택은 뭐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조금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것도 샀거든요. 여기서 오늘도 샀고 오늘 시초가에도 사고 종가에도 약간 사고 종가에 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다 뚫었죠. 이게 고가가 84,500원입니다. 84,800원 뚫었죠. 뭐
뭘까요? 이거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길게 보면 이렇게 해서 뚫은 거죠. 이 박스권을 크게 보면 뭐 살짝 뚫어놓은 거죠. 오늘 종가에 갖다 놓고 또 시간 내에서 빠지더라고요. 갖고 야 이거 미쳤나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시장 상황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그냥 쭉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올린 거 YIK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매매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거죠. 감이 잡히면 안 되죠. 감이 잡히면 그 천재인 거예요, 천재. 감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안 잡히거든요, 감이. 저도 안 잡혀요, 저도. 저도 맨날 긴가민가 합니다. 보세요, 어제도 YIK 그냥 물렸고, 오늘도 샀어요. 종가 부분을 샀고, YIK도 물렸고, YN텍도 물린 것 같고, 뭐, 이거는 가고 있네요. 이거는 잘 올라가고 있고.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게. 감이 안 잡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똥꼬집이 필요하다 그럴까?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뭐 이거 얘기를 하면은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얼마 전에 AI 대결에서 거기서 이제 가치 투자를 표방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그 폄하하는 그런 이제 표정이라든가 뭐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웃기는 게 저는 뭐 가치 투자를 계속 해왔지만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이상한 기질. 그 뭐냐면 이제 아주 독선적이죠. 자기는 옳고 이런 거는 그르다. 뭐 이러한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치 투자자들이 저는 이제 가치 투자에서 거의 이제 이쪽 추세 매매로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 물론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대충 가격도 다 보고 하니까 넘어와서 하는 거지만 제가 이쪽 기술적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올해 와서 느끼는 게 또 뭐냐면 역시나 모르는구나. 네. 뭐가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치 투자할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가치 평가만 내가 마스터를 하면 떼돈을 벌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게 가능하지 않구나. 물론 어림짐작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양쪽에서 다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예요. 나는 모른다. 예. 이게 답이에요. 이게 나는 모른다.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니까 가치 투자 쪽에 가치 투자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 기술적 분석도 이쪽에 대해서 한 2년 이상은 제가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어차피 나는 모른다요. 어차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네, 운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운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예, 결론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가치 투자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 그겁니다. 기술적 평가는 뭐죠?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하락할 것 같아서 공매도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주가의 움직임, 그 모양,
거래량 이런 거, 뭐 각종 지표 이런 것도 보지만 저는 이제 안 보고 저는 거래량과 주가하고 이평선만 보는데 그걸 판단해서 이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하는 거고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매수하지 않겠죠. 공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모양을 보여준 추세 매매를 했는데 어느 거는 올라가고 어느 거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라가는 거는 냅두고 떨어지는 거는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의 기본 철학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은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예상이 내 예측이 틀렸다는 거를 바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예측이 맞아서 주가가 오르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면 되는 거고요. 가치 투자는 뭘까요? 가치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 기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그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그 가치에 도달하면 이익을 보는 거고요. 내가 가치 평가를 했는데 그 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어서 실제로는 가치가 없었다 하면은 손실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이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내가 봤을 때 양반. 왜냐하면 나는 모른다가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가치 투자 베이스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도 10년 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일지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천재 아닌 이상 몰라요. 신만이 알 수 있어요. 한 기업의 10년 뒤 가치가 얼마인지는 평범한 사람인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가치 투자도 내가 가치 평가를 해서 한 기업의 가치를 구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 가치 평가가 무조건 맞아?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투자를 해갖고 가치 평가를 해갖고 투자를 해갖고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해. 그게 왜 가치 때문에 올랐는 그 주가가 진짜 가치의 차이 그 괴리를 좁히려고 올라간 건지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알면 안 돼요. 안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끝납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엄청나게 그 오류에 빠지게 돼요. 이평선이 모이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세 매매잖아요. 추세가 뭐죠? 그게 우상향, 주가가. 이거를 하는 거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주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우상향이에요. 추세, 상승 추세. 이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러면은 이평선이 정비율일 수밖에 없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절대 안 사요. 이거를 어디까지 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차트에 HTS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5일이고 이게 120일이잖아요. 이걸 정배열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면서 이제 캔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파동을 그리면서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고 요거 이런 상태일 때만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은 반대로 되는 거는 절대로 이제 보유하지 않죠.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만 합니다. 정비열인 것만.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하여튼간 누군가는 지금 어제는 690억, 오늘은 929억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단타 세력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포 형님들이 얼마나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종가가 고가로 끝났잖아요. 그쵸? 예, 종가가 고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여튼 돈 있는 누군가가, 돈이 아주 많은 누군가가 그냥 끝까지 샀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전고를 지금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이 전고를. 지금 역사상 신고가예요, 아프리카 TV가.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신고가에 오늘 종가에도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실례로 볼까요? 요런 데서도 얘 여기 종가가 역사상 신고가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떨어졌네요. 그쵸?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이렇게 돌파해놓고 윗골이 2번 단 다음에 그냥 쭉 빠졌네요.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서도 그랬네. 야, 이것이 내일부터 아프리카 TV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환장하는데 지금 이 월봉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제가 어제 그 종가도 샀고 오늘 시가 부근에서 샀고 오늘 종가에서도 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도 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고가를 돌파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야 신뢰성이 좀 높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신뢰성이 높다 그래요.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겠죠. 근다고 신뢰성이 높다고 내일부터 이렇게 치고 가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내일부터 이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하질 않아요. 애초에. 자, 여기서 똑같죠. 돌파해버렸어요. 거래량이, 뭐, 늘지는 않았네요. 안타깝게.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그냥, 여기를. 여기 보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요렇게. 아주 좋은 모습이죠. 거래량, 이거 너무 돌파했네. 이 전을 봐야겠다. 그쵸. 여기는 좀 아쉬운데. 요거는 좀 너무 돌파했고, 그쵸. 원래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이 고가를 뚫고 가고 싶으니까 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이 기업을 너무 좋게 평가해서 매수를 한 건지,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려서 높은 구간에서 팔고 싶어서 매수를 한 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나서 물어볼 게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는 추세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전고 돌파는 중요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추세 매매에서. 그리고 이러한 전고 돌파. 그쵸? 여기 처음 여기 돌파 실패, 여기도 실패, 그리고 여기서도 실패하고 여기서 다시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인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하여튼 간에 여기서 누군가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내일 바로 팔고 싶을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계속 추세 상승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근데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끌어올려왔으면 평단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평단가가 지금 여기 자세하게 보면 여기 100억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 시가 만들어 놓고 밑꼬리 달고 올렸으니까 형님들이 사신 거죠. 그리고 여기 요 구간에서 물론 이 이전에 얼마나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 구간에서 돈을 썼어요. 누군가는 많이 돈을 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심리로 인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지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로 인해서 이러한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평단가가 그냥 대충 잡으면 요런데 중간쯤 될 거 아니에요. 예, 요 이제 분봉을 보면 좀 더 그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분봉을 보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렸네요. 그쵸? 예, 여기서부터 끌어올리고 계속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시가, 시가 떨어졌는데 주가 떨어졌는데 거래량 늘면서 받아주고 끌어올리고 여기서 다 그냥 이게 이 구간을 다 돈 들인 거야. 그쵸? 단타 치는 애들 다 받아주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중간쯤을 뭐 평균 단가라고 보고 이 전체가 하여튼 세력이 그 돈 들인 구간이잖아요. 그쵸? 돈 들인 구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내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든가 뭐 그러면 이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돈을 내가 또 막 엄청 들여서 올려야 되는데 남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종가에 샀다 그랬잖아요. 종가에도 샀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쭉 가버리면 여기서 뭐 한 30-40% 이상 올라가면 괜찮겠죠. 그냥 뭐 익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그냥 떨어질 때가 문제잖아요. 나는 이 종가 고가에 샀는데 종가 베팅을 했는데 내일부터 떨어져. 그러면 일단은 내 생각에 틀린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손절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어디서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은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좋겠죠. 손절을 막 30-40%에 손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웬만하면 10% 이내가 좋아요. 손절하는 거는. 그래야 내 그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를 내 자산 중에 10%를 샀어요. 근데 10%를 손절했어요. 그럼 전체 자산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이.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얘가 오늘 시가가 0.9%였으니까 이 봉 크기가 시가부터 종가까지 거의 14% 가까이 되네요. 그죠? 13점 몇 프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에만 손절해도 13%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러한 손절 라인을 잡을 때 단순하게 내가 손절 폭 그리고 내가 얼마를 비중 투자했는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내가 한번 아프리카 실적이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주도주로서 추세 매물에서 한번 버텨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요렇게 떨어지다가 요렇게 갈 듯 하다가 요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라인까지. 여기 돈 들인 라인까지 있잖아요. 내가 주포라면 여기까지 떨어뜨릴까요? 내가 주포라면 여기까지? 그러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시장이 개박살 나지 않는 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정말 나빠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까지는 안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여기까지 왔어. 떨어져서. 그러면 이 라인은 그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절이 나가야 되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TV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1차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근데 돈 들인 중요한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도. 오늘도 밑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떨어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밑꼬리 다는 게 살짝 달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깬다 그러면 벌써 내가 오늘 종가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손절이 나가야죠. 반이라도 최소한. 산 거에 반이라도. 그렇죠? 오늘 종가에 샀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시가에도 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종가에는 안 사고 내가 오늘 시가에 샀어요. 그럼 내가 손절 라인을 시가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잡아도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렸다 떨어지는 거는 주포가 올릴 마음이 없네, 그냥 빠이빠이 하자 해서 손절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TV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손절하는 거는 내가 버텨볼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손절 라인 잡고, 그런 게 매수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도 보면 골 때리죠. 이날 테슬라 납품인가? 그 뉴스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정보를 이걸 돌파해 버렸어요. 이게 충분히 종가 베팅을 할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기에 애매하긴 하죠. 그냥 양봉 마감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18%나 띄우고, YIK랑 비슷하죠. YIK는 몇 프로 뛰었죠? 13%. 근데 이렇게 보면 얘도 당연히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자리야. 그리고 시가가 18%고 하니까 30%니까 12% 정도. 그쵸? 이 바디가 12%짜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 시가를 하회하면, 그쵸? 12%짜리 바디니까 하회하면 당연히 손절해야겠죠. 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가에서 손절 나가는 게 맞아요. 그쵸? 만약에 손절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반등하나? 반등하나? 이렇게 되죠. 윗꼬리 달고 괜찮은데? 아이고,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몇 프로가 더 떨어진 건가요? 여기서 손절했다 그러면 지금 12%가 더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안파를 손절 안 했다 그러면 손실률이 거의 25% 정도 되는 거죠. 25% 정도. 근데 다시 양봉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저는 아마 이날인가 샀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상한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그냥 구경만 했었고, 저는 이날 다시 산 거예요. 그럼 왜 샀을까요, 저는? 일단 여기서 이제 돈이 한번 들어왔고, 여기서 한번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바로 밀렸다가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팔고 나서 저정하는데, 이 돈 들어온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원래는 이런 데가 매수 타점인데 이제 못 샀어요. 뭐 다른 거 사고 그러느라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21선이 중요한데 21선이 살짝 꺾이면서 다시 우상향 하고 있죠. 우상향 하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전고 한번 돌파해 줬고, 그쵸? 돌파해 줬고, 물론 다음날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더 실려서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2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파동은 그리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시 산 거예요. 저는 다시 산 게 아니고 여기서 산 거예요. 요봉에서 샀어요. 이봉에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말라하다가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냅두는 거죠, 그냥. 냅두는 거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고, 뭐 만약에 내가 이봉에서 샀으니까 10% 라인이 여기네요. 10%에는 손절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전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여기 저점 잡아준대, 요런데, 그쵸? 여기를 이제
요 10%하고 여기 라인을 손절로 잡으면 되겠죠. 굳이 뭐 10% 이상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거고. 그렇죠? YMT는 저거 하는 기업이에요. PCB에 FPCB나 PCB에 그 동도금, 금도금 하는 회사입니다. 도금하는 회사고 실적을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쵸? 우상향하고 있고 실발을 했다 볼까요? 실발은 안 했네요. 실발은 안 했고 아직 연금이 팔고 있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가나 이 저가를 깨면은 그냥 손절할 거예요. 오늘도 샀는데 오늘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자꾸. 요 두 라인을 깨면 내일 만약에 깬 상태로 종가가 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참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일 깨면은 내일 아마 바로 손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손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고민을 엄청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좋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내일 뭐 살짝 깨졌다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일단은 내일 이 시가나 이 저가를 장중에 깨면 아마 추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추가 매수하고 종가상 깬 상태로 끝나면은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조금 아까워서 한번 버텨보는 거죠. 버텨보는 건데 웬만하면 깨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손절하는 게 맞고 요런 거죠. 요런 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박스권을 전날 윗꼬리 단 거를 다 잡아먹는 양봉으로 끝났고 거래대금도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돌파 매매로 살 수가 있어요. 매수를. 근데 기껏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약에 깨면 이거 시가나 저가를 깨면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듯 싶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밑꼬리 달고 뭐 기다려볼 만하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가나? 역시 다시 가는 건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아직 여기 시가를 깬 건 아니죠. 지금 21선을 깼죠. 21선을 깼어요. 왜냐면 여기서 21선 한 번 반등하고 두 번 반등하고 세 번 반등하고 네 번인데 이번엔 깼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일단은 손절 라인이에요. 21선을 깼으니까. 근데 시가를 아직 안 깼으니까 뭐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반등했네요. 다행히. 괜찮다. 뭐야 이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좋아요. 그냥 반등을 했으면 그냥 쭉 치고 나가야지. 아이고 그냥 깼죠. 여기서 깼는데 또 마감으로 하면서 양봉을 해서 시가를 또 회복을 했네요. 이거는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죠. 다음날 또 그냥 치고 갔으면 모르는데 음봉이니까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때는 시가도 다 깼죠. 시가도 깼으니까 그냥 매도. 여기서 만약에 매도했으면 그 손절 라인이 손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약 10% 정도의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보면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그냥 들고 있었다 그러면
약 27% 정도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결국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나고 나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졌을 때, 물론 이제 가치 투자로만 접근을 했다 그러면 버티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하면은 버티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다. 예,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절 폭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이런 것도 뭐 본인이 잘 정하셔야죠. 본인이. 그래서 내가 한 기업의 비중을 약 1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손절 라인도 최대 한 10%로 잡아야겠죠. 예. 뭐 많으면 한 15%까지. 15% 잡는다 그래도 15% 손절한다 하더라도 전체 자산에서는 1.5% 손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7, 8% 정도 했잖아요. 예,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7, 8% 정도 했는데, 윌리엄 오닐이 요런 라인에서 사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런 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요런 라인에서 딱,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래서 여기 종가에 샀는데 여기서 7, 8% 떨어지면 이제 손절인데, 근데 제가 우리나라 주식에서 보면 7, 8%로 손절하면은 손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예, 그냥 하루에도 다 손절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7, 8%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 같고, 한 10에서 15% 정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주가를 낮은 구간에서 사는 게 중요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손익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본 것 같은데, 저러한 전고 돌파 타점, 요런 데서 사면은 슈팅이 나오면 보통 한 30%에서 100%까지 한 방에 그냥 상승을 합니다. 30%에서 100%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한 10에서 15%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비중 10%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비중이 20%다. 그럼 이게 더 타이트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한 타점이 필요합니다. 비중을 많이 넣을수록. 이제 이렇게 되면 승률을 내가 50%만 잡아도, 50%만 잡아도 네 종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두 종목을 손절을 한다 그러면 총 30% 손절을 하는 거죠. 비중은 20%고 곱하기 0.2 하면 되고, 그리고 두 종목은 예를 들어서 30%, 그러면 이제 30% 곱하기 60%죠. 두 종목이니까 60% 곱하기 0.2 하면 됩니다. 그쵸? 나머지 40%는 나머지 60%는 뭐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60%니까 30% 손절하면 이제 30%만 남는 거죠. 손익비로 하면은 내가 1억으로 했다 그러면 총 3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 네 종목을 투자해서 승률이 50%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자산이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 3% 수익이 난 거죠. 이렇게 한번 골라냈을 때. 이거를 뭐 꼭 하루에 다 네 종목씩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오늘은 한 종목, 뭐 내일은 두 종목, 뭐 내일은 세 종목,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승률 50%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씩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누적시켜 나가면, 이러한 묶음을 내가 10묶음을 했다. 10번을 했다. 그러면 30%인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이 손익비로 하고 승률이 50%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갖고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책을
책도 똑같은데 이 책도 보면 얼마 전에 산 책인데 이것도 얘기했는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이 책입니다. 네,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네, 좋아요. 네, 이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인데 이 책도 매수 타점이 어디냐면 이 전고 돌파하는 타점이에요. 여기 예, 돌파했을 때 니콜라스 다바스도 여기 돌파했을 때 제시 리버모어도 여기 돌파했을 때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타점이 그러면 뭐 100% 성공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면 떼돈 벌죠. 예, 여기죠 전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를 볼 수도 있어요. 전고를 여기를 여기서 들었다 이렇게 해서 뚫는 거 실패하고 뚫는 거 실패하고 뚫는 거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뚫은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오고 그쵸? 근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사면 내가 중요한 저점이 어디예요? 중요한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쵸? 처음 만들어 온 저점 안 깼잖아요. 이전에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저점을 여기로 잡는다. 이전 저점을 잡는다 하면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샀다 그러면은 어디 여기 봉에서 샀다 그러면 16% 정도 되네요. 그쵸? 16%. 예. 손절 라인을 16% 잡고 여기서 사서 버티는 거예요. 이 저점 깨지 않으면. 예. 버티면은 물론 이제 바로 슈팅이 나오면 좋은데 뭐 바로 나오지는 않았죠. 예, 이렇게 57%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카카오를 카카오는 좀 애매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에 오른 거를 봐야 되는데 얘도 볼까요? 예. 여기서도 보시면 중요한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다 쭉 올라왔으니까 그쵸? 거래량이 여기 터지고 네,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런 종가나 시가를 돌파하느냐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게 폭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쵸? 여기서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죠. 근데 얘는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데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못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제 좀 좋았던 거고 이럴 때는 여기서 샀다고 치면은 여기 저점까지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38%를 내가 버텨낸다? 그러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 접점 내지는 뭐 요 정도 선 저점 하루 잡으면 손절을 이렇게 잡으면 10% 내지는 15%, 16% 정도 되죠. 그죠? 예, 저점 여기 정도 잡으면 되겠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다시 내릴 리는 없잖아요.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펄 어비스도 이런 게 이 돌파 매매가 요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고 하락하고 실패하다 여기서 뚫었잖아요. 그쵸? 이게 다 매수 타점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이봉에서 뚫었죠. 거래량 실리면서 갭 뜨고 그쵸? 다음날 밀리고 했지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종가에 우리 직장인이라면 못 보니까 여기서 또 여기까지 약 66% 상승했고 그러면 여기 하면은 일단은 여기로 잡으면 좋겠죠. 여기가 여기는 너무 낮고 손절 잡는 데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인가 한번 볼까요? 18%가 조금 넘네요. 그쵸? 그러면 그 전에서 한 15%안 넘는 선에서 그냥 손절하면 되겠죠. 18%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여기도 뭐 그쵸. 덴티엄도 실적 잘 나오겠죠. 여기겠죠. 요거 여기서 들어준 거니까 여기서 뚫으려다 못 뚫고 여기서 못 뚫고 이제 뚫은 거죠.
그럼 어디서 사요? 이봉에서 사는 거죠. 돌파를 여기서 했으니까. 거래량이 최근에 늘었고,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18%니까 뭐 그 전에 뭐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손절하면 되겠죠. 부담 없이.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아직 상승 추세 중이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줬잖아요. 들어주면 어딜 돌파하면 되나요? 요 꼭지점은 돌파해도 되고 이 꼭지점을 돌파해도 되겠죠. 요 폭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5, 6% 정도. 일단 요 구간을 돌파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봉에서 매수가 되겠죠. 거래량도 실렸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18%입니다. 이렇게 들어줬다가 조정났다가 들어줬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기다리면 안 되겠죠. 한 요 정도 선. 그죠? 요 정도 선. 그냥 대충 요 산 있는 데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거를 깨면은 손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몇 프로 손절이 될까요? 이렇게 11% 손절 라인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좀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사라 마라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저도 뭐 저만의 어떤 그러한 거를 만든 건 아니고 이러한 윌리엄 오닐이라든가 뭐 제시리버 뭐 그다음에 니콜라 다바스 박스권 매매 이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뭐 이런저런 추세책들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돌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점을 돌파하면은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현재 물려있는 상태니까 얘도 뭐 완벽하게 돌파했죠. 갭으로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뜨리고 또 끝내주는 게 역대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보는 거죠. 사보는 건데 제가 이날 종가에 샀잖아요. 이날 종가에 손절 라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저가가 딱 10% 정도 되네요. 딱 10% 정도.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겠죠. 여기서 손절을 할까 말까. 그리고 오늘 샀으면 오늘 종가에 샀다 그랬잖아요. 종가 무렵에 샀거든요. 그러면 4% 정도밖에 안 돼요. 손절 라인이.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만에 깨면은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갭을 매우로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때에 따라 달라요. 매울 때도 있고 안 매울 때도 있어요. 꼭 매운다? 그럼 여기 안 매우잖아요. 여기 갭 DBI 때 이 갭은 안 매웠잖아요. 물론 큰 갭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경험을 쌓으셔갖고 자기만의 어떤 매매하는 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완성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뭐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뭐 매수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그쵸? 저걸 하겠죠. 계속 말씀드리면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또 자기만의 타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제가 뭐 예전에도 이 고점 반드시 넘어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때 매수했어야 되죠. 이 종가에. 물론 이제 장중에 봤으면 장중에 매수해야 되죠. 거래량 터진 거 확인하고, 이때 뭐 종가에 매수했어도
일단은 지금 현재 6% 정도 수익 중이겠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꼭 여기를 돌파 안 하고 요런 데를 돌파해도 되는 거예요. 꼭 이 고점을 돌파해야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언저리를 돌파하면 되는 겁니다. 돌파 실패하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안 갖고 손절 짧게 하려면 이봉에서 손절 라인 잡으면 되겠죠. 이봉의 저가를 그냥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짧게 들어가도 되는 거고, 만약에 저기서 샀다 그러면 얘도 5% 6% 가까운 수익 중이겠네요. 지금 현재 이 전고 돌파 타점이 100% 잘 먹히면 좋겠죠. 근데 뭐 그렇지는 않아요.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 돌파겠죠. 요 정도만 돌파하면 되겠죠. 요거 여기 시가, 이 음봉의 시가 정도만 돌파해도 충분하겠죠. 그럼 여기 샀어. 매수했는데 이봉의 저가, 이게 15%짜리니까 그쵸? 아슬아슬하게 나갈 뻔 했겠죠. 요 하루만 참았으면 그리고 아니면 이봉까지 해서 그 손절 라인을 잡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 되게 아슬아슬했죠. 만약에 이날 이 음봉날 손절을 쳤다 그러면 얘를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쵸? 버리면 안 되고 요날 이날 다시 사야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했다고 하면 15%에 손절했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샀다 그러면 여기서만 팔았으면 약 30% 이상 수익이 났겠네요. 그쵸? 좀 버텼으면 뭐 한 40% 이상 수익이 났을 거고. 그쵸?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주고 했으니까, 들어주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 돌파하는 거를 보고 사도 되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나 사는데, 이때는 시세 초입이었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었어요. 200%니까 엄청나게 오른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때가 코로나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사든 뭐 다 수익 중이었네요. 이때는. 그쵸? 여기 종가에 이날 종가에 샀다 하더라도 50%, 이날 샀다 그러면은 뭐 한 7, 80% 가까운 수익이 났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막 차트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하고 솔직히 겁나요. 아프리카 TV 어제 샀어요, 저는. 물론 이거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만 돌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종가, 오늘 시가에 샀는데 운 좋게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성공을 한 거죠. YIK는 저는 현재 얘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오늘 음봉 마감했지만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YNTEC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똥 밟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얘는 내일 오늘 종가에 이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살까 하다가 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주포 형들도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얘는 약간 똥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깨면 15,100원 깨면 그냥 손절 나갈 것 같아요. 얘는 15,100원 깨면 뭐 그냥 손절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냥 얘는 짧게 손절을 왜 잡냐면 4분기 실적이 제 마음에 크게 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얘는 4분기 실적 뭐 나쁘지는 않게 나왔죠. 여기서도 얘도 추세 되돌렸죠. 잘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사라는 건 아니고. 넵튠도 손절한 다음에, 얘도 이제 손절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여기서 다시 샀거든요. 이봉에서 종가 부분에. 그리고 이날 종가에 더 샀어요. 야, 가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아, 짜증나. 갖고 얘도 이 라인, 예, 여기 라인, 이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요 정도 라인, 예, 15% 정도 되네요. 예, 요 정도 라인, 길게 보면 여기, 짧게 보면 한 요 정도 라인을 깨면, 얘는 그냥 가차없이 손절을 할 예정입니다. 얘는 뭐 실적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실적이 안 좋을걸요. 얘는 잠깐만, 실적이 어떤가 볼까요? 최근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얘가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그 영원행이 블랙 서바이벌 이 게임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로라하고 조금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대주주로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 보고 한 건데, 그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막 되돌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자, 오늘 벌써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리네요. 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재미있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